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사실 좀 이름값 있는 선수, 또 실력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순위 상태가 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뉴캐슬이 지금 순위가 이게 많잖아. 돈이 많고 에디 하우라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나름의 족적을 남긴 감독을 데려왔고 잔류를 그래도 제법 오랜 기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본머스 맡으면서는 사실 에디 하우는 꽤 괜찮았었던 감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독도 영입했고 이제는 이적 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좀 공격적인 스탠스로 선수 영입에 나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이랑 가장 진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가 다름 아닌 트리피어입니다. 이 트리피어가 맨체스터 시티 유스를 시작으로 만슬리, 토트넘 그리고 이제 버니도 뛰었죠. 이 잉글랜드 무대에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토트넘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면서 국내 팬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이후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뉴캐슬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트리피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오래 뛰었죠. 그리고 국가대표 경험도 있죠. 잉글랜드 국적이죠. 저는 뉴캐슬이 신호탄으로 영입할 만한 선수 중에서는 꽤 괜찮은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영입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뉴캐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게 지금 뉴캐슬 제일 문제가 수비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보강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지금 뉴캐슬에게는 굉장한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리피어가 사실 올 시즌 지금 이 겨울 이적 시장만 프리미어리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도 나왔었고 뭐 사실 맨유랑도 링크가 한번 진하게 났었는데 결국 성사되진 못했죠. 지금 현 상황에서 트리피어를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클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캐슬입니다. BBC의 사이먼 스톤은 뉴캐슬은 아틀레티코의 우측 수비수인 키어런 트리피어 영입에 나섰다. 꽤 공신력이 있는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단순히 저희가 찌라시로 치부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의 1월 이적 시장 첫 계약은 트리피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우는 번리 감독 시절 트리피어와 한솥밥을 먹은 이력도 있다. 그러니까 번리 감독 시절에 이제 트리피어를 지휘를 또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아는 선수일 수밖에 없고, 트리피어는 앞서 프리미어리그 복귀에 대한 열망을 시사한 바가 있고 지난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관심을 끌었지만 아틀레티코가 제시한 가격이 매우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건 이제 디애슬레틱 쪽이에요. 디애슬레틱 쪽에서는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과 크리스 워가 이제 동시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뉴캐슬이 트리피어 영입을 공식화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최악의 수비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 트리피어를 우선적인 영입 타겟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봐도 결국에는 뉴캐슬의 수비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영입 타겟은 자연스럽게 수비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트리피어라는 매물이라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현지에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수비 쪽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팀이 당장 잔류를 하고 당장 뭐 우승 경쟁을 노린 팀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잔류부터 해서 조금씩 순위를 높이고 괜찮은 선수들을 사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후방부터 선수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주가 와가지고 이 돈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지금부터 돈 풀 테니까 니네 챔스권 도전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뉴캐슬은 올 시즌은 잔류를 하고 뭐 정말 대대적인 보강이 있고 에디 하우가 이걸 잘 조립한다면 다음 시즌에 무슨 뭐 유로파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쪽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 지금 시점에서의 뉴캐슬은 일단 잔류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지금 만약에 사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챔피언십 가가지고 이 쩌리전장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디애슬레틱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틀레티코는 이번 뉴캐슬의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캐슬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쪽에서는 그냥 아틀레티코도 사실 수비진 쪽에 부상도 많고 그리고 비상이에요. 여기도 팀 자체가 요새 안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 쪽 마르카입니다. 뉴캐슬은 트리피어 영입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틀레티코 역시 시메오네가 인정한 것처럼 다른 클럽에서의 커리어 지속을 원하는 트리피어의 바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마르카 얘기는 좀 다르죠. 앞서서 디애슬레틱은 뉴캐슬이 입찰하긴 했는데 이거 아틀레티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데, 마르카는 이거 트리피어가 이적하고 싶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시메오네도 인정했고 클럽도 여기에 지금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덧붙였던 게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현재 우측 풀백 영입을 위해서 이적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에슬레틱 얘기랑 마르카 얘기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네요. 이거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마르카 얘기는 지금 스포츠 디렉터도 나서서 우측 풀백 영입 매물 뭐 있는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 디에슬레틱 쪽에서는 아니 아틀레티코 관심 맞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상황이 조금 더 진척이 된 이후에 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공신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에슬레틱 쪽의 의견이 저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마르카가 뭐 헛발질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디에슬레틱의 공신력은 사실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트리피어가 최근에 폼이 좀 어땠느냐, 그리고 트리피어가 만약에 뉴캐슬로 갔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현지 반응이 어떨 것 같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네. 사실 지난 시즌에 트리피어가 폼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징계로 인해서 결정한 기간이 있었죠.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 트리피어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항소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피파가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서 트리피어가 꽤나 오랜 기간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트리피어에게는 더 저는 조금 높은, 왜냐면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가 뭐 경기력적으로 약간의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라리가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예, 그럼요. 거기에 있어서 저는 트리피어가 해준 역할도 꽤나 괜찮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징계로 빠진 경기, 물론 트리피어가 징계로 빠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는 1패밖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트리피어가 있었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피어가 토트넘에서 갈 때도 사실 토트넘에서도 슬슬 좀 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틀레티코 가서는 좀 부활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아틀레티코 가서 경기력이 저는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 리그에서 1패밖에 없었어요. 트리피어 빠진 기간 동안. 그럼에도 이 트리피어가 있었을 때의 아틀레티코 경기력이나 트리피어 개인의 폼을 생각한다면 지난 시즌은 확실히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거에 대한 반증은 시즌 끝나고 맨유랑 링크가 났었던 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트리피어가 지난 시즌에 폼이 안 좋았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굳이 그럼. 트리피어를 영입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물론 올 시즌 지금 완비스타카 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영입이 고려됐었던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뭐 어쨌든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올 시즌을 좀 보면 어깨 부상으로 빠진 기간을 제외하고는 트리피어가 그래도 주전 라이트백으로서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팀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트리피어 본인 경기력도 저는 조금 더 말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센터백 조합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콘도그비아가 내려와서 이제 센터백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가 지금 시메온의 전술안에서의 딜레마에도 꽤 크게 빠져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블락 폼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오블락도 물론 뭐 지난 시즌 라리가 MVP를 수상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놓고 본다면 저는 기존의 오블락이 보였었던 폼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팀적으로 아틀레티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디에슬레틱에서 온스테인이랑 크리스워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쪽에서도 트리피어가 이제 뉴캐슬로 갔을 때 전망을 약간 예측하는 그 코멘트를 기사 말미에 붙였는데 트리피어의 영입은 뉴캐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뉴캐슬의 보강이 필요한 주요 분야는 수비다. 사실 이게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뉴캐슬은 수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트리피어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뉴캐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곧장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 이후에 별도의 적응기 없이 바로 투입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트리피어는 그럴만하죠.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투입되는 데 있어서 무리도 없다고 보고 트리피어는 오픈 플레이 그리고 데드볼 상황에서 모두 좋은 크로스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뉴캐슬의 공격진들에게 더 나은 볼을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랑 데드볼이면은 볼이 순환될 때랑 멈췄을 때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트리피어는 데드볼에서의 확실히 역량이 좋은 선수니까. 사실 뭐 트리피어가 뭐 별명 중에 특검 있잖아요. 특검. 그럴 정도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그러니까 또 몰라요. 근데 또 프리미어리그 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리그에 따라서 이 선수가 적응하는 것도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트리피어가 뭐 계속 못하기만 했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로 일단 만약에 정말 이 이적이 성사가 됐을 때는
저는 분명히 수비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상위 클래스의 구단에 갔을 때는 이거는 적응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뉴캐슬 수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우측에 트리피어 정도 자원이 보강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올 시즌 잔류를 위한 정말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피어부터 시작을 해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예, 트리피어가 뭐 당장 좀 있으면 은퇴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수 하나 영입해가지고 팀 180도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뉴캐슬이 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잔류권을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을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붙었을 때 승점 3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트리피어의 킥 세트피스에서 킥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좋은 같아요.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제일 효율적으로 득점 터뜨릴 수 있는 루트는 저는 세트피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뭐 어쨌든 트리피어.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이제 뉴캐슬로 오면서 음식 맛은 좀 많이 마드리드 떨어지겠죠. 그쵸 많이 떨어지겠죠. 스페인 음식은 맛있으니까. 예.